경제적,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는 부동산이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며 사회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요소들과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성을 보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불변일 때의 인구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구 증가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도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인구 증감, 즉 양쪽으로만 본 경과입니다. 질적으로 보면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경제활동 인구만으로 볼 때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특정 지역의 인구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인구의 이동 때문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주거의 편익을 찾아서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거나 편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 감소와 비교한 전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정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부동산 가격의 이원화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가구 수 증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불변일 때의 인구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동산 수요, 특히 주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구와 가구입니다. 인구보다는 가구 수의 변화가 부동산 수요 및 가격 변화에 더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가구 수는 증가한다는 의미는 가구 수의 구성원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는 빠르게 적어지게 되고 2000년대에 와서는 3인 이하로까지 적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수요 증가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인구 변화보다는 가구 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구의 구성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미래의 주택은 단순히 잠을 자는 방에서 업무, 연구, 레저가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주택을 선호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국민소득과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GDP 증가율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합니다. 인구수, 가구수의 변화와는 달리 GDP는 부동산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결과와 변화의 과정이 1년을 단위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매년 그 흐름이 과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 변동의 폭이 크지 않는 대신 GDP는 매년마다 다르고 그 폭도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매년 발표되는 GDP 성장률의 결과치와 미래 추정치를 참고하면 단기적인 부동산 흐름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물가란 모든 재화 가격의 종합적 실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이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란 물가 현상의 구체적인 척도이며 화폐 가치의 척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물가 수준의 상승, 통화 증발, 화폐 가치 하락 등을 의미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득의 재분배와 자산의 재분배를 야기시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과 비례적이며 단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했는데 어떤 특정 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음 해에 상승하게 된다면 하락했던 그 해에 하락한 정도를 상승한 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해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물가 상승이 소비자의 심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불로소득이 커지는 경제적 현상을 초래합니다. 다섯째,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자란 자본 용역의 사용에 대해서 지불되는 자본 용역의 가격입니다. 자본의 공급자는 그 보수로서 이자를 받게 되고 자본의 이용자는 그 대가로서 이자를 지불합니다. 이자는 자본의 크기와 자본 이용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본 크기에 대한 이자 크기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유동성이 떨어져서 부동산 잠재 수요가 낮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금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금리가 오릅니다.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금리가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내립니다. 여섯째, 통화량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폐란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 수단을 말합니다. 또한 화폐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입니다. 모든 교환에 있어서 화폐를 매개로 하며 모든 재화의 가치는 화폐에 의해서 측정되고 화폐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신용거래는 화폐로 지불되기 때문에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화폐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에는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가 있습니다. 현금 통화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말하며 예금 통화란 통화성 예금으로 예치해둔 화폐액을 말합니다. 통화량이라 하면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 가치를 하락하고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 가치가 화폐 가치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되어 부동산 수요를 유도하게 되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정 불변이라는 전제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에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가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성입니다. 주가는 초단기적으로 변동합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변동합니다. 주가는 단기적인 특성상 하락 후 바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과정을 수없이 겪어가는 데 비해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의 반복이 몇 년의 주기로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비교는 주식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수익성이 높고 황금성이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반면 부동산 시장은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으나 황금성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익성만 가지고 본다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유사하나 안정성만 본다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유리하며 황금성으로 본다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유리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다면 단기 성과가 있는 주식이 유리하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면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주식을 부동산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결과는 부동산과 유사하지만 선택폭이 많고 정보 지식이 필요하며 시장 환경이 항상 유동적이고 그 결과가 부동산에 비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반비례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례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경제 여건의 급변기에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똑같이 침체되지만 회복 속도는 주식시장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비해 선행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그와의 관계성을 7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미국 부동산 투자의 엑기스인 투자 매트릭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풀어가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